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주공 1단지 13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올 대표적인 지역이다. GTX 9호선 개통 및 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입지로 거듭날 진건읍. 네, 그렇습니다. 매물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남양주 진건주공 2억 1,500만원에 지금 매물 나와 있고요. 13평입니다. 13평인데 이 전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87%. 그래서 이 단지 도면 없습니다만 구두 자체는 상당히 쾌적할 것으로 보여요. 13평인데 한 17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40이면 계단식이기 때문에 구조는 생각보다 엄청 쾌적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저층 아파트예요. 여기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저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없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진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에요. 낙후됐다기보다는 저개발이죠. 여기가 그린벨트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농업지역이죠. 그래서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인프라는 아마 제가 소개시켜드린 단지들 중에서 가장 좀 낙후되어 있지 않나. 0.7점을 받았거든요. 10점 만점에. 뭐 학군이나 뭐 물론 이제 진건고, 퇴계원고 둘 다 이제 읍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이제 농어촌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군이나 생활환경, 주거환경은 이제 조금 열악한, 그래서 좀 미래를 봐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제 추천드린 이유는 호재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호재 측면에서 일단 8호선, 그죠? GTX-B 그리고 9호선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일단 8호선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개통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릉역에서 여기 퇴계원역, 별내역 두 정거장만 가면 별내역이거든요. 별내역에서 이제 잠실, 암사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실 그리고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청량역으로 가서 왕십역으로 가서 이제 환승을 했는데, 이제 8호선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8호선은 이제 사실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고 가장 핵심은 이제 왕숙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왕숙역은 지금은 없는 역입니다. 지금은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왕숙역이거든요. 네, 완전 논밭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왕숙 신도시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이 왕숙 신도시와 더불어서 이제 교통 대책이 같이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숙역이라는 역을 신설했습니다. 사릉역 바로 옆이죠. 그래서 이 진건주공 입장에서는 사릉역 가서 뭐 왕숙역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왕숙역으로 그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 그래서 여기 지금 9호선, 그죠? 9호선, 황금 노선, 그리고 GTX, 이렇게 GTX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건주공 입장에서 상당히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거리가 1.5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호선, 완전 핵심 노선인 9호선과 GTX 두 개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건주공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로 완전히 묶여있다고 했죠. 이쪽이 지금 다 농업단지인데 여기를 지금 다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진건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의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변혁하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수준인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또 왕숙 신도시가 제일 커요. 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커요. 2지구, 1지구 합하면 7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신도시, 그죠?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진건읍의 입지가 완전히 변할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천지개벽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올 대표적인 지역이다 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건주공 같은 경우 왜 특히 추천을 드리냐면, 이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연차가 32년 차고요. 용적률 90%, 지분 15평, 상당히 좋죠. 그래서 재건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추진위만 설립되면 재건축 당장이라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시작하면 이제 왕숙 신도시가 입주를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신도시와 워낙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된다고 했을 때 시세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역세권이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아직 저렴해요. 2.2억이면 비록 13평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2.2억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린 스마트 밸리, 뭐 남양주 테크노 밸리 이런 일자리 호재들도 기존에 있던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 있던 그런 일자리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왕숙역 GTX 환승센터
뭐 그리고 아래쪽에 뭐 다산 신도시도 이미 지금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수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아양중 1단지 16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직결 고속도로, 동탄, 평택, 이천, 그리고 용민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재건축 사업성까지 갖춘 A급 투자처다. 보시면 호재가 4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반도체 클러스터, 재건축 사업성. 정말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상당히 저렴하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평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지금 저층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저층 아파트죠. 그래서 16평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용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실평수는 한 19평에서 20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식이고요. 그래서 구조는 상당히 쾌적한데 이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주차장 없다. 뭐 이런 단점은 있는 단지입니다. 장단점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직주 근접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아쉽지만 이제 아무래도 안성이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이런 서울 중심부를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 점은 이제 교통 호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장점은 호재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네, 호재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안성이죠. 안성이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평택 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이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에요. 평택 부발선은 정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평택역은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부발역은 여기 이천이죠. 이천은 SK 하이닉스, 그죠? 반도체 그 산업의 쌀. 네, 그래서 이천 평택을 잇는 노선이 상당히 상징적인 노선이에요.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잇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SK 접근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안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아울러서 이쪽 원산면에 또 반도체 클러스터가 또 지금 엄청나게 크게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못지않게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성 입장에서는 또 좋죠. 바로 지금 이렇게 325번 이 국도가 뚫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런 일자리 그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이제 이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에는 이 청주공항에서 이 동탄을 바로 잇는 노선인데, 동탄에서 서울 접근성도 강화될 뿐만 아니고 동탄 자체의 인프라라든지 동탄 뭐 일자리, 여기도 이제 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 호재가 그냥 교통 호재가 아니고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지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 가장 핵심 이슈가 지금 이 환승역, 안성역, 환승역이 어디에 지금 위치할 것인가 가장 지금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아양 주공 1차를 선택했을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쪽 아래쪽에 환승역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개통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쪽 아양 주공 1차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왜 이쪽 아래쪽에 이 환승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냐면, 일단 이쪽 아래쪽에 지금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이쪽에 동신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뭐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이런 그 산업단지들이 이쪽 아래쪽에 대규모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 아마 그 환승역이 좀 개설되지 않을까, 개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그쵸? 이쪽 롯데캐슬 쪽에 그 뚫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공도읍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일단 안성 어디에 뚫리든 안성에는 정말 큰 호재가 될 거라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테크노밸리라든지 뭐 이런 자잘한 호재들도, 그래서 일자리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철도 노선 자체가 없었는데 정말 핵심 노선 2개가 네, 종횡 이제로 뚫리는, 혈이 뚫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안성 자체가 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런 입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생활환경이나 뭐 이런 학군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뭐 초품화, 그죠? 내해울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해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도 괜찮아요. 여기가 또 그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학군이고, 생활환경도 바로 앞에 슬세권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 바로 앞에 다 상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고, 스타벅스도 가깝고, 그리고 이쪽 이마트도 가깝고요. 그래서 아양지구도 지금 조성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생활환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성, 저층 아파트죠. 저층 아파트다 보니까 아양주공 자체의 그런 사업성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용적률 108%에 32년 차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A급 투자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1.5억이면 상당히 저렴한, 갭이 이제 0.6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도 좋고 실거주하기도 좋은 그런 단지로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인전프린스 1차 21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자차 20분대 거리로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강남 잠실 접근성 또한 개선될 것이다. 매물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억, 2억대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 보시면은 조절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21평인데 방이 3개입니다. 비록 복도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방이 3개에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장점은 일단 자연환경과 호재. 일단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처인구가 자연환경이 워낙 좋잖아요. 일단 근처에 또 경안천이 바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 조망도 되고, 그리고 이쪽 바로 옆에 마구산, 이렇게 마구산도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녹지 비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호재죠. 그렇습니다. 먼저 교통 호재부터 보면 일단 이 지역이 유망한 이유, 그죠? 가장 유망한 이유가 여기가 이제 서세고속도로라고,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둔전역 인근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자차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이제 또 한국의 아우토반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2순환 고속도로도 이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잇는 그런 동탄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강선 연장 이슈가 있습니다. 경강선이 지금 여기 삼동역이나 뭐 경기 광주역 이쯤에서 이렇게 분기를 해서 태전 그쪽 모연읍 해서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둔전역 인근을 거쳐서 용인 에버라인과 환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강선 연장 떡밥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확정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추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뚫릴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에버랜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에버랜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에버랜드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에버랜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에버랜드 자체가 또 좋은 그런 호재가 될 수 있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에버랜드 안에 있는 리조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에 이 원산면이죠. 그쵸? 원산면에도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 정말 크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크기를 넘는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금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차 약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차 2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전대역 인근에 있는 뭐 인정 프리스라든지 뭐 인정 멜로디 같은 아파트들에서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래서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측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돼서 손바뀜도 많이 이루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가 입주한다는 점이 또 호재인데, 바로 옆에 이쪽 자체가 그렇게 막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인프라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마트가 바로 옆에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밝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주 근접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통 호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입주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학원가 같은 것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 좀 특이한데, 여기가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 그 2030 용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지금 재건축 예정지로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용적률이나 지분이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안 좋은 편이죠. 재건축이 좀 불가능한 그런 용적률과 지분인데, 용인시에서 일단 여기를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은 수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안 좋은 사업성, 그냥 뭐 민간 재건축 진행하면 여기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아마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밋빛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만약에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정말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가장 둔전역 인근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인정 멜로디와 이 인정 프린스잖아요. 근데 제가 인정 프린스를 선택한 이유가 이쪽은 제3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용인시에서 여기를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에 시켜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2종이고 여기는 이제 제3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인정 멜로디 아파트도 장점이 많습니다. 이쪽은 뭐 주차가 좀 더 용이하고 주차가 좀 불편하고 해서 실거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재건축 사업성도 좀 봤기 때문에 인정 프린스를 선택했고요. 둘 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둘 다 유명하죠. 어쨌든 뭐 그런 점 좀 염두에 두셔서 한번 임장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현솔빛주공 1차 21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용산역을 40분에 주파 가능한 용산특급의 시종착역이라는 특장점, 그래서 인천항의 풍부한 일자리와 다양한 재개발 계획을 품은 우수한 입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1평 매물이 2억 1,800에 나와 있고요. 간신히 2억 2천을 맞췄고, 보시면은 방 2개, 이렇게 거실 하나, 네, 21평입니다. 그래서 46제곱으로 전용률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억대 매물 중에서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산역을 40분에 주파 가능, 아니 동인천역에서 용산역을 40분에 주파 가능한다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동구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인천역이 이 용산 특급 열차예요. 문재인 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특급 열차, 급행도 아니고 특급 열차이기 때문에 중간에 상당히 많은 역을 스킵해서 용산역까지 바로 쏴버립니다. 네, 거의 GTX급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 중심부 접근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산 특급을 이 시종착역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앉아서 갈 수도 있고 이런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항의 풍부한 일자리,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송현 솔빛 주공이고 바로 앞에 이렇게 현대대철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대철뿐만 아니고 이쪽에 뭐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제철 기업들, 대기업들이 또 이렇게 인천항을 따라서 위치해 있죠. 이쪽 서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공업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인천항의 자체적인 일자리 수요도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직주 근접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까지도 상당히 금방 가죠. 네, 1시간 15분, 광화문역이나 여의도역도 1시간 초반대에 끊기 때문에 상당히 직주 근접이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장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또 송현근린공원이 있거든요. 네, 송현근린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서 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바다가 가깝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쪽 바다가 가깝고 이 해안 산책로가 이쪽 화수부두를 따라서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해세권, 그죠? 바다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직주 근접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이쪽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재개발 계획이죠. 보시면 인천에 이렇게 수많은 재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솔빛마을 주공 1차 근처에 재개발 계획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인천 구도심이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그 도심이 형성된 인천항 인근의 구도심이기 때문에 재개발 그런 계획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맞은편에 파크프루지오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송림구역이라든지 화수합평구역, 그리고 이쪽 동인천 역세권 아래쪽에 경동구역, 여상 주변, 그리고 이쪽 서림구역, 금송구역, 전도관구역까지 해서 그 설빛추공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 재개발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프라나 이런 학군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있겠죠. 지금은 이제 학군이나 뭐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이쪽이 거의 신도시급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도심이었던 지역이 이제 신도시로 바뀌면서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지 인프라적인 측면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상승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동인천역이 상당히 직주근접이 좋은, 그리고 이쪽 동구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시세 상승이 좀 보장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생활 환경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쪽이 뭐 송현시장도 있고, 이쪽 뭐 구제시장도 있고요. 원래 구도심이었던 인천의 중심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권은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2000세대, 3000세대 가까운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 자체적으로 좀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런 단합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리모델링이 아마 진행되겠죠. 용적률이 좀 높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여기가 좀 고지대예요. 네, 언덕을 좀 올라가야 돼서 아마 여기도 이제 신축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이제 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당분간은 이런 공급 계획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 자체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좀 눌릴 것으로 보여요. 지금도 조금 많이 눌려 있고, 시세가 좀 눌리다가 이제 인천 이런 공급이 좀 해소가 되면 빠르게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 하고 한번 기대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일단 대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심도도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한번 임장 가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